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요즘 이 일교차 큰 날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교차가 크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각종 질병의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고도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날, 가을 계절인 이 홍시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수분 공급을 도와주고 이 몸에 좋은 비타민도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이 몸에 좋은 제철 과일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커지고 있는 애견 패션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면서 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사람 웃뺨치는 고급 애견 패션 시장은요, 이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애견 패션 시장에는 브랜드가 서너 개뿐이었는데 현재는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각광받는 시장이니만큼 대기업의 이 시장이 뛰어든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LF의 해지도기는요, 지난해 하반기 백화점과 해지스 액세서리 매장 등에서 마켓 테스트를 한 결과 매달 매출이 전월 대비 30%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LF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브랜드를 정식 론칭했고 현대무역센터점을 비롯해 총 20개의 매장에 입점했습니다. 11월 말에는 AK 백화점 수원점에 첫 단독 매장까지 오픈한다고 하네요. 이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이들 고급 애견 패션 전문 브랜드를 단순히 애견 옷을 만드는 업체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패션 또는 미술을 전공한 이 전문 디자이너들이 사람 옷과 똑같이 1년에 2차례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시즌에 이 새로운 디자인의 옷을 10종류에서 30종류 정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이즈도 XS 스몰부터 XS 라지까지 다양하게 구비한다고 하네요. 평범한 면 티셔츠부터 피케 셔츠, 후드 점퍼와 패딩 점퍼, 패딩 조끼, 카디건과 터틀넥 스웨터와 사파리 점퍼, 무스탕, 레인코트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최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티셔츠에 바지 또는 스커트를 입히고 코트까지 여러 옷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입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와 코트 종류는 특히 컬러나 디자인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거의 사람 옷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매 시즌 옷을 디자인할 때마다요, 이 사람 옷의 유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밀라노와 뉴욕, 런던, 파리 컬렉션까지 챙겨볼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면서요, 자신의 패션 성향에 따라 애견 옷을 골라 입히는 트렌드가 됐기에 이 젊은 층의 유행 패션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때 엄마의 취향대로 이 엄마와 아이가 똑같이 옷을 맞춰 입는 패밀리 룩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꼭 똑같은 옷을 입지는 않더라도 보호자가 자신의 취향대로 반려견과 함께 꽃무늬와 스트라이프 무늬 티셔츠를 입는다든가 복고풍의 더플코트를 입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신패밀리 룩이 등장한 셈인 거죠. 애견 패션은 가격도 웬만한 사람 못 뺨친다고 합니다. 티셔츠가 2만 원대, 패딩 조끼가 7만 원대 등 이 점퍼와 코트 종류는 또 10만 원대를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가 좋은 유니클로 패딩 조끼가 5만 원대인 걸 감안하면 정말 사람 옷 가격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다가 반려견이 솔기 슬림 등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재단과 바느질을 정교하게 해내는 공장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 겨울 애견 패딩 점퍼 하나가 20만 원이 넘으면서 캐나다 구스, 멍클레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던 이 루이독은요, 2004년부터 2005년에 사람 옷에서도 대중화되지 않았던 캐시미어나 오가닉 코튼 같은 소재를 제품에 도입하는 등 디자인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반려견에게 사람 옷에 버금가는 비싼 옷을 입히는 것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래 털이 있는 동물은 알아서 체온 조절을 하는데 사람 눈에 예뻐 보이자고 인형처럼 옷을 입혀서 반려견의 움직임만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 이에 애견 패션도 과소비의 일정이라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에서는요, 이 실내에서 키우는 소형견이 많고 특히 반려견 미용이 대세라서 털을 모두 깎고 나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외출할 때 옷으로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또한 반려견들은 이 습성상 몸에 상처가 나거나 피부병을 앓게 되면 긁어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옷을 입히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쁜 옷을 입은 반려견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건 사실이라서 한 번 더 쓰다듬어주면 반려견들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사람과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미용과 과시용만으로 반려견들에게 억지로 옷을 입히는 건 주의해야겠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이 노령 인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애견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반려견이 가족이자 자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요. 이 패션에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삶을 연출하기 좋아하는 이 젊은 층에서는 셀카를 찍으면서 또 어느 견종에 어떤 옷을 입혀야지 자신의 취향을 잘 대변할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에 애견 패션이 반려견 주인의 컨셉 연출이나 과시욕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삶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또 다른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이런 애견 시장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트렌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트릴레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요. 이 시대의 30대 여성들은 요즘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많은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20대를 바쳐 공부하고 취업해서 커리어우먼이 되었는데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무래도 일 분야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연애만 하기에도 일만 하고 살기에도 그렇다고 결혼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이도저도 선택하지 못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연애와 일, 결혼의 삼자택일의 늪에 빠져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다소 생소한 트릴레마라는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걸 택해도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보고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바로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트릴레마는 그리스어로 숫자 3을 가리키는 트리와 명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레마의 합성어인데요. 세 가지의 레마, 즉 세 개의 명제들이 서로 상충해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딜레마라고 해서 트릴레마는 말 대신 이 삼각 딜레마 혹은 삼중 딜레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위에서 예시로 든 결혼뿐 아니라 이 경제에서도 이런 트릴레마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트릴레마가 발생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에서는요, 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국가는 물가와 금리, 환율의 조절이라는 트릴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물가와 금리, 환율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재정을 축소하는 정책인 긴축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이는 물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라는 문제들을 수반합니다. 이때 물가를 내버려두면 가계 소비의 위축으로 인해서 경기는 악화되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도 생기게 되죠.
환율의 상승은 절대적인 원화 가치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가 불안하게 되죠. 이와 반대로 이 환율의 하락은 원가 가치를 높입니다. 이는 수출품의 가격 상승과 수입품의 가격 하락을 초래해 물가 안정을 기할 수는 있지만요.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국가 경쟁력의 악화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금리의 인상은 이 돈의 가치가 귀해짐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원화 가치 증가와 상대적인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반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요, 원화의 가치가 낮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고 이는 곧 물가 불안을 초래합니다. 경기와 환율, 금리 어느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다른 쪽까지 엉켜버리게 되는 이 상황을 곧 경제의 트릴레마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해서 수출의 기업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높이기 위해 원화의 공급을 증가시킨다면 다시 금리는 하락하고 낮은 금리는 또다시 높은 대출 수요를 불러와서요, 가계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결국 이는 또다시 많은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죠. 또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높아지기 쉬운데요.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제각각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정부의 트릴레마는 더욱 커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트릴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2011년 치솟는 물가와 오름세를 유지하던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자 우리 정부는 금리의 인상과 환율 하락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었는데요. 이는 먼저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으로 분명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경제를 성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가계 소비가 감소하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릴레마는 일상이 여러 곳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경 측면에서는 에너지 고갈과 환경 파괴, 식량 문제 등이 있고요. 경기 측면에서는 물가 안정, 경기 부양과 국제 수지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지만요. 이 선택지들이 엉켜버리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이 가장 손실이 적은 선택지를 택하는 것이 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결국 이 답은 없지만요. 이런 트릴레마 같은 상황을 잘 헤쳐나갈 때 보다 나은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책으로 알아보는 2015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올 2015년은요, 이 양의 해, 을미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가올 새해의 유행을 점치는 이 트렌드 예측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 경제가 활기를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이미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구매의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도 했죠. 장사든 기업이든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하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요, 이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회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정 소비자층의 취향을 세심하게 파고드는 기획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오늘은 조금 앞서서 내년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트렌드 코리아 2015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은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7년째 펴내고 있는 인기 시리즈의 2015년 판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5는 내년은 이렇다 할 스포츠 행사나 선거 등이 없는 해라서요. 소비자들은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일상에서 작은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평범과 일상에 주목하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소비자가 결정을 망설이는 햄릿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의 결정을 도와주는 개인 컨설팅이나 큐레이션 서비스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가 동행해서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골려주는 동행 쇼핑 서비스나 이용자가 선호할 만한 메뉴를 추천해주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그 예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 소셜미디어로 자신의 일상을 생중계하는 유행은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셀카봉처럼 보다 멋있게 일상을 자랑하도록 돕는 제품을 개발하면 대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 대신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킴포크 스타일도 계속되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간결하고 실용적인 북유럽 가구, 친한 친구들이나 낯선 이들과 직접 만든 음식을 즐기는 소셜 다이닝의 인기는 2015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또한 골목 역시 중요 키워드라고 합니다. 아기자기한 맛집과 젊은 예술가들의 공방이 숨어있는 골목으로 젊은이들의 발길이 점점 더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세계 84개국에 124개 무역관을 두고 있는 코트라가 펴낸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는요, 한국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외국의 최신 트렌드들을 소개합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를 타고 하늘 위에서 음식을 먹는 디너 인 더 스카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러시아에서는 이 신개념 카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음료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돈을 지불하는 안디 카페인데요. 여가 시간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거나 업무 처리 공간이 필요한 이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한 업체가 개발한 동물 사료 자판기가 화제입니다. 자판기 상단에 빈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이 떠돌이 개와 고양이를 위한 물과 사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는 환경과 동물을 동시에 보호하는 착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두 책의 공통점은 모두 경제력을 갖춘 신노년층을 새로운 후배계층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회적이고 세련된 할머니, 어벤그레니들은요, 이제 가족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쌈짓돈을 풀고요, 이들을 타깃으로 한 미용과 패션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는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할아버지들을 일컫는 이쿠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장보기 및 음식 준비에 몰두하는 남성 소비자를 잡기 위한 신용품 업계의 경쟁이 거셉니다. 남자를 위한 즉석 요리 제품이 인기를 끄는 건 물론이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남자를 위한 요거트, 브로거트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점점 빨라지는 이 변화의 속도, 이에 다가올 2015년에는 어떤 것들이 또 새로 생겨날지 예측이 힘들지만 이 예측이 어려운 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렇듯 예상되는 트렌드를 잘 눈여겨보시는 것이 향후 투자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스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이 미국의 철강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국내 철강주 포스코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성장해서 수혜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 해외 생산기지 정상화에 따른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철강 부문 이 실적 개선 및 자회사 구조 조정에 따른 체질 개선은 추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예정인데요. 2015년 예상 주가 순자산 비율은 0.6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철강 산업의 해외 시장이 확대된다면 단연 포스코가 업종 내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2014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8% 오른 3.4조 원이고요. 이는 철광석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65.2조 원입니다.
철강 부문은 이 전방 수요 둔화 및 판가 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요. 이 철광석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과 수출 및 해외 생산기지 가동에 따른 실적 개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글로벌 자동차 강판 판매가 전년 대비 6.8% 증가해서 고무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철강 부문은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본격 가동으로 수익성이 담보됩니다. 201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2조 원, 2015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3.9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전방 수요 둔화 및 판가 인하 압력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먼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른 자동차 강판 판매 증가가 지속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트라카타우 포스코 정상화 및 해외 생산기지 안정화에 따른 해외 부문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비철강 부문 실적 개선 및 자회사 구조 조정에 따른 체질 개선 역시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의 철강 산업은 제한된 성장 및 판가로 둔화가 불가피한데요. 이에 따라 풍부한 수요 및 판가 하락 방어가 가능한 해외 시장 진출이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국내 철강 산업의 해외 시장 확대 시 업종 내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포스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감각이 돋보이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퇴근하면 하루가 어느새 훌쩍 지나가고 잘 시간이 다가오죠. 잠깐 쉬다 보면 금세 또 잠자리에 들 시간이 오는데요. 이 많은 직장인들이 일만 하다가 세월을 보낸다고 할 정도로 현대인들, 특히 이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바쁜 일상이 어쩌면 지금의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었겠지만요. 가끔 이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문득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도시인들의 공허한 마음, 그 힘든 마음을 대변한 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시는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더 유명한 시죠. 김광균 시인의 와사등입니다. 먼저 시의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등, 김광균.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해 황망이 날개를 젓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문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 겹구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시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리어 있다. 지금 처한 순간에 확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은 모든 불안도 고민도 없어지고 그저 안정과 자유가 주어질 줄 알았지만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더 불안해지고 책임져야 할 것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바쁘게 진화하고 변화하는 이 도시의 삶, 멀미날 정도로 빠른 이 속도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은 모든 걸 멈추고 쉬고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도시인들은 사실 쉬는 것도 잘 못하죠. 이 시에서도 등불을 보며 또 어딘가로 가야만 하는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있듯이 가만히 있다 보면은 죄책감과 뒤처지는 느낌을 갖는 게 요즘 세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돌아가는 대로 사는 것이 싫다면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되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스스로만큼은 확실히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혼란스럽고 바쁜 일상이라 하더라도요. 언젠가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하루 어떻게 채워가고 계신가요? 늘 같은 일상이 재미없다고 느껴진다면 일부러라도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